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부산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선발급 경주 대체적으로 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들이 재기량 발에 나가면다면 어느 한짝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 선발급 1경주 심상훈이 광주팀 선수들과 전략적인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정면 대결 펼쳐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단 광주팀 선수들 1번, 4번, 6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심상훈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광진도 굳이 광주팀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심상훈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부산 이경주도 한상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한상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상중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3번 비파업 라인 쪽 협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산 선발급 3경주는 고재준이 이우정, 박석기 한 명 챙겨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4경주도 정하전이 이재봉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 선발급 5경주도 이길 수업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다는 점. 단 김이남과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 동갑내기 친구들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경주는 오정석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준빈, 최용준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추이평 오정석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부산 경주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는 경주운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급 1경주입니다. 심상훈이라는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요. 과연 심상훈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이 김해 B팀에서 박용범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김해 B팀 선수들이 좀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심상훈은 파업 쪽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상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광진하고 김용대, 박태호가 광주팀 선수들입니다.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대가 홈이급 막판하고 박태호, 김광진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심상훈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다 아서게 된다면 2번이나 5번, 7번이죠. 이승주나 박창순, 김치권이 막혀 나가는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주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노장 선수다 보니까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김광진도 팀은 광주팀이에요. 개인 훈련하고 있죠. 박태우도 팀은 광주입니다만 개인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훈 인정하고 박태우가 힘을 쓰고 심상훈이 마크 김광진이 홈이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경주가 무난하게 마무리될 순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우가 힘을 쓰고 이 심상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광진이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광명경주 때는 선행력까지 발휘해 나갔었던 김광진 전반적인 시속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심상훈도 김광진과 전략적인 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광주팀하고 척을 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김광진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태호가 심상훈 앞으로 자리 잡고 때려준다면 심상훈도 굳이 배적하면서까지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도력 갖춘 박태호가 때려만 준다면 12초 태한 초중반 시속 나오기 때문에 심상훈은 우승이 목표죠. 파업과 비파업이 아니라 파업서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6번 박태호와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김광진하고 정면 대결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6번 중에선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광주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6번이 자리 잡고 1번이 막혀 나가고 뒷줄이 4번 자리 잡으면서 심상훈 견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박태호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광진의 견제라든지 김용대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심상훈이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팀 선수들 뭐 개인적인 별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끈끈한 유대 관계 맺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뭐 광주팀 선수들과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죠. 1번하고 6번이라든지 김용재도 퇴출 위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마크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공략해 본다면 16이나 14죠. 광주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심상훈이 고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뭐 큰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심상훈이 이번 편성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김광진과 정면 대결보다는 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준결승이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싸워야 돼요. 하지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뭐 김광진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하시되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 들어간다면 심상훈이 광주팀과 협공을 펼쳐나가는 2번, 1번, 6번으로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광주팀이 뭉치면 심상훈 입장에서는 이승주, 박창순, 김치곤 한 명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선 음성정보, 현상속보를 통해서 좀 변수 한번 체크해 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가능성 찾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한울하고 김민욱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진이 저력 있는 선수예요. 오기현, 이호환, 박종순, 이상준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한울과 김민욱의 협공을 과연 한상진이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울은 직전 광명 경주 때 이육동과의 몸싸움 끝에 낙차 사고를 당하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고, 뭐 김민욱은 연속 출전하고 있죠. 뭐 직전 회차 혼자 싸워야 되다 보니까 김민욱이 협공 세력 부재로 파업세들에게 견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최근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김민욱 힘든 견제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4번하고 3번이라든지 3번하고 4번이 앞산 장악해 나가고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한상진이 타이밍을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타이밍을 잡기 전에 오기현이 서두르고 한상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나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한울, 김민호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7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2차 괜찮은 1번 이상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잡아 놓는다면 7번, 1번 달고 쏘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욱이 김한울 활이 나가면서 한상진 넘어서는 거 쫓아가게 되는, 쫓아 나서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김한울이 김민욱이 김한울만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직전에서 부진만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비파업 라인 쪽 협공에 한 파업 라인이죠.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쪽 발주대 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상준도 마크되면 잘 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번, 1번 달고 쏘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김한우로 활에 나갈 수 있는 김민욱의 선정 가능성,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4번이 초주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민욱이 앞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욱이 때리기보다는 김민욱이 끌어내서 4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한상진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한상진이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김한울 아직까지는 화끈한 자력 능력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포팀 선수들 하나 둘씩 우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록 뭐 6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내선 작업 힘을 쓰게 된다면 4번과 3번
4번과 3번이죠. 비팝 라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이 오히려 오기현의 협공이라든지 박종승왕 또 12기 동기생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상준이 7번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4번의 뒤를 막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배당 메리트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진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상준과 전략적 연합이라든지 김민욱이 외선에서 날라오는 7일과 7-3 견주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이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죠. 자력 능력 같이 갖췄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울도 낙차 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한 40%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고재준이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죠.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준이 과연 이우정, 박석기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성현하고 김경태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고재준 자체가 시속감이 원체 좋고 이우정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재준 입장에서는 비파업이죠. 2번 이우정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도 가능하고 힘을 쓸 수도 있는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변수라고 한다면 2번이 때리고 5번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박석기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석기 마크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마크가 아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팝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고 주력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한 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재준 자체가 원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변수는 발생될 수 있죠. 얼마든지 노성현이 때리고 김경태가 막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재준이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김경태 견제 밀려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재준은 지역 선배 박석기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우정은 붕 뜨죠. 이우정은 3번을 마크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5번 고재준이 월등하긴 합니다만, 고전하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 정도는 살짝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고재준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고재준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2번하고 6번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재준과의 이우정 전략적 연합이죠. 마크도 가능하고 자력도 가능해요. 하지만 박석기는 마크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마크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경태가 받아가게 된다면 털릴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급 4경주입니다. 정하전이랑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하전 입장에서는 이재봉, 서우순과 호흡 맞춰 나갈 선수들이죠. 반면 이응주 입장에서는 임병창, 정성호, 남태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대3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의 희속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이재봉도 마크력이 좋기 때문에 정하전이 이재봉 달고 쏘면 비파업 라인이죠.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이재봉도 웬만하면 마크를 놓치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6번 달고 화끈하게 쏘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파업 완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응주가 다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받아가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전이 순간 시속이 좋기 때문에 이재봉이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응주가 직선에서 짧게 힘을 쓰게 된다면 이응주 이재봉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6하고 7 하나죠. 두 차권 중에서 7번 입장에서 1번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챙겨준다면 6번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나 될까? 4번 남태희가 최근 들어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죠. 이응주가 몰고 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임병창도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이응주가 활약해 나가면서 취임 나서게 된다면 노장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화전이 타이밍 재다가 노련한 선수들의 견제에 당하게 된다면 1번, 4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태희도 계속해서 선행력 발휘해 나가고 있고, 임병창도 깜짝 선행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끼리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1사나 1, 2경주권 정도는 1사나 1, 2경주권 정도는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20%는 안 될 것 같아요. 정화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재봉이 마크를 지켜냈느냐, 이응주에게 털리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는 그래도 이재봉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경주입니다. 얼마 전에 이길섭하고 김인남이 만났었는데, 당시 이길섭이 김인남을 훌러덩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9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길섭도 굳이 김인남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데 이번 편에서 김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더욱더 김인남은 견제를 펼쳐 나가기 좀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길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상인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상인도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이길섭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김상인이 차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김인남이 이길섭과 정면 대결에서 꼬랑지를 내렸었죠. 완패를 당했습니다. 금일만큼 김인남이 이길섭 인정하고 받아서 김상인 날려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5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5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하고 5번, 1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4번 파업 라인 쪽 완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직전 회차 완패를 당했었던 김인남 이길섭을 철저하게 떨고 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인남이 젖히거나 주도력 발에 나가면서 내선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길섭하고 김상인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길섭 박일영을 앞에다 두고 이길섭이라든지 김상인이 자리 잡게 된다면 1번이 끌어내서 털어버리는 작전, 1번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전 1번 김인남을 중심으로 정성훈과 전략적 연합이 가능할 것 같고, 1번 김인남을 중심으로 김상인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이길섭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 2경주권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1, 2는 배당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4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길섭만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1, 2나 1, 4는 혼자 싸워야 되는 김인남이 악착같이 김이길섭만 날리려고 하게 된다면 1, 2, 1, 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6대1로 싸우는 경주고 뭐 희속감만 놓고 본다면 이 김인남보다는 이길섭이 한 수는 윈 것 같아요. 연합 세력이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번 편성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정석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얼마 전이었어요. 5월 5일날 김준빈을 오정석이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시 오정석 앞선에서 땡겨줬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오정석 앞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고재성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 고재성 마크 투입으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됩니다. 뭐 권영민도 마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때리긴 좀 버겁다는 점이죠. 박유찬도 마찬가지예요. 김강록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정석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김준비밖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비는 최영준과 연합혈전 나가면서 오정석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오정석 갑갑한
경주 운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게 된다면 김준빈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최영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영준이 끌어주고 김준빈이 힘을 쓰는, 오히려 오정석을 앞에다 두고 김준빈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영준과 전략적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이런 점에서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성이 힘을 쓰고 오정석이 쫓아갔는데 김준빈이 젖힙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재성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정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재성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준빈이 힘을 쓰면 또다시 빼앗아서 작취 나서는 작전 가능하죠. 7위하고 73, 7위하고 73, 아무래도 그 중에서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입니다. 빼앗아서 취입 나서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7번이 머리 쳤을 때는 2번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73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오정석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 누구를 싣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재성이 자력 승부 펼쳐나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고재성 대부분 호미마크나 상대 활용에 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해 나갔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2번하고 5번 비팝 라인이 충분히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3번 정도를 먼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